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심리적 분당 상태에 처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동안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가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행보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봐도 반응을 한다거나 대응을 하지 않고 말을 아껴왔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추진을 공식화한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23일이죠.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추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원내대표 입장이 뭐냐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이를 논의할 의총을 열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현재 친한계는 20여 명, 친윤계는 40여 명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 당론을 추진하더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60여 명의 의원들이 계파 간 갈등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계파에 이 중도층 의원을 포섭하는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게 특별감찰관 추천이잖아요. 이건 지난주 기자님도 관측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에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인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커지는데도 일단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요. 국민의힘으로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제도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자는 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입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문제가 된 건 현 정부뿐만이 아닌데요. 현행법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둘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영부인과 자녀 의혹을 추궁하면서 임명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는데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사 추천을 먼저 해야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사실상 연계를 해왔던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추진 권한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원내외 당무를 모두 총괄하는 것이라면서 반박했어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 당원 당규를 살펴보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당이 원내와 당을 따로 떼어놓기가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지다 보니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하긴 어려운데요. 네.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상적인 이제 당이라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되 협의할 건 협의하는 원활한 소통이 가장 좋은 모습일 텐데요. 이제 당대표가 원내에 속한 국회의원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돌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대표가 원외이고 친한계가 소수이다 보니 이런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의 지위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통할에 초점을 맞춰서 원내 사안도 당대표의 소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내대표의 지위는 당헌 61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또 원내 사안에 있어서는 최고 권한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계에서는 원내 사안은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에 논의를 하고서 발표하는 게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의 없이 한 건 독단, 독선의 정치다라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의총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금 최대 관건은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붙여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표 대결로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표싸움으로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정제된 의총을 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 의총을 열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먼저 따로 만나는 자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리 의총 의제를 조율하고 의원들을 물밑에서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표 대결로 가더라도 이 특별감찰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굉장히 자신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친한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듯 하게 되면 중도층의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이고 수기를 해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안착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설사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의총이 일단 열리게 되면 친윤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표 개결로 가든 가지 않든 난상 토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상임위 회의장을 찾아서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행보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 국정감사는 대표적인 원내 사안입니다. 친윤계에서는 국감 예산 기간은 완전히 원내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시기에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 대표가 국감장을 찾은 것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직접 원내로 파고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실제로 한 대표가 이제부터는 원내 입지를 다지는 전략으로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당분간은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기보다 내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좀 이제 이견을 좀 드러내면서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탄탄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특별감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에 요청하던 것이었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담당자를 뽑아달라는 이야기가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나오는 게 맞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 친윤계 의원도 이제 통화에서 야당 대표가 할 법한 행동을 여당 대표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반대, 당대표는 추진 방침이라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 이후 한 대표 홀대론이 오히려 더 제기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회동 당일에 한동훈 대표가 박정하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는데 박정하 실장을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고 경내에는 한동훈 대표만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대표는 이제 비서관, 또 행정관들에 둘러싸여서 그냥 혼자 선 채로 20여 분을 대통령을 기다렸다고 해요. 좌석 배치 역시 한 대표는 원형 테이블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 대표가 나란히 앉아서 면담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이것 또한 정 비서실장과 한 대표를 동급에 뒀다. 친한계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건 한 대표와 회동을 이제 뒤에 예정내 만찬이 있다면서 마쳤는데 알고 보니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이제 참모들과의 저녁이었고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점, 한 대표가 이를 두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하고요. 여당 대표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이후 여권 내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꺼내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직 추진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참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입장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당연한 거고 김 여사 특검법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을 연계한다면 여당도 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통과 자체가 어렵고 설사 여야가 추진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 3명 후보를 누구로 추천할 것이냐를 두고 또 이견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특별감찰관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우리는 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걷어찬 거다라는 명분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일단 야당의 반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밀어붙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친한계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특검법 그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표나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법이 가결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고요.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김건희 특검법은 탄핵으로 가려는 포석이니 이를 108석으로 뭉쳐서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한계는 일단 특검이나 탄핵에는 선을 긋되 특별감찰관 도입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자 이런 꾸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만약 특별감찰관 임명이 친윤계의 반대로 무산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친한계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서면 이 8표가 좀 조직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합의점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던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려면 일단 특검법을 여야 대표회담에 공식 의제로 올리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법을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올릴 생각 자체가 없고요. 공식 의제화하게 되면 민주당의 판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표회담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공식 의제로 올리는 순간 의견이 달랐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더라도 어쨌든 한 대표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절대 유리한 협상 테이블이 아닙니다. 한 대표는 이 의제로 내년 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세 폐지라든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이런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황인데요. 이 시기를 두고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11월 위기설과 무관치 않다는 건데 어떤 이야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과 25일에 1심 결과 재판 2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 결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11월에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야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대여 공세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열 작업을 해서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의 실정을 더욱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